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20년 차 살아가면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또 열심히 방송 활동도 하고 있는 누가 봐도 사정없이 고운 여성 유연주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예인은 아니고요. 그냥 그 선전선동.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정말 위대하고 장군님이 이렇게 위대하다. 여러분 알고 있었냐? 온 세상 사람들 우리 장군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리춘희 아나운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중앙방송국의 앵커이고 저는 지방이다 보니까 지방에는 방송국이 없어요. 그래서 스피커가 달린 봉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길거리 유세를 하는 거예요. 길거리 선동. 네. 그래서 우리 왜 선거 때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스피커 달린 차를 타고 막 그 후보자들이 여러분 기호 몇 번을 뽑아주시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예 봉고차예요. 그냥 앞에 운전기사가 있고 뒷좌석에 그 방송 시스템이 있고 앉아서 원고를 보면서 선동 내용에 맞는 BGM을 깔고 뭐 출근 시간대에는 또 출근 선동이거든요. 출근길에 오르신 좋은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오늘 계획을 100%가 아니라 200% 완수할 불타는 결에 충만되어 있는 톤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방송 선전차가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음악 빵 틀어놓고 이렇게 그런 선동을 하고 또 분위기가 살벌하거나 하룻밤 자고 야 누구도 없었단다 누구도 죽었단다 막 이러게 되면 또 막 분위기가 막 안 좋잖아요. 그럴 때는 딱 또 무거운 음악을 깔고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이 순간도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서 머나먼 현재 지도길을 걷고 계시는 아버지 장군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오는 우리 인민들입니다 하면서 막 또 그 감화교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선동하고 어쨌든 일반적인 직업은 아니니까 또 차를 타고 다니고 또 하다 보니 나름 그 연예인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창피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이고 또 아무나 차를 타고 다닐 수 없잖아요. 출퇴근을 차를 타고 다니면서 했었으니까 그런 거는 있지만 그 방송원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대우가 뭐 좋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만약에 리춘희급 되게 되면 중앙방송 앵커게 되면 뭐 대우가 엄청 어마무시하겠지만 저희는 그냥 일반 노동자들보다 조금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뿐이지. 누군가 곡괭이 들고 바깥에서 삽 들고 막 일할 때 저는 그냥 차 안에 고이 앉아서 따뜻한 히터를 켜놓고 써준 원고를 가지고 선동을 하는 게 그냥 그거에 좀 우월감을 가졌을 뿐 국가로부터 대우가 좋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중국을 통해서 밀수로 다양한 생필품들도 우리가 구입해서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남한에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은 외제보다 국산이 더 좋더라고요. 음식도 우리 국산 김치, 국산 배추 뭐 이게 더 비싼데 북한은 국산이 완전 그 배추 김장철에도 보게 되면 배추가 날라다녀요. 통이 하나도 안 앉고 그래서 항상 그 중국 수입제를 하게 되면 다 중국산에 의존했단 말이에요. 생필품이 처음에는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한국산까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비싸고 질도 좋고 그래서 보니까 한국에 대한 동경이 생기기 시작했고 남한 제품이 좋구나 그러다가 남한 드라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남한 드라마가 뭐냐 이런 거래 텔레비전 연속극이래 사람이 호기심 나잖아요. 헐벗고 굶주리는 남조선이라는데 화장품은 되게 너무 좋고 제품들도 너무 좋고 걔네 드라마는 텔레비전 연속극은 어떻게 많은지 봐야지 그래서 구입해서 하나둘 호기심에 보기 시작했던 것들이 그 드라마 속에서 보여지는 나만의 모습들이 상상 초월할 정도로 발전되고 풍요롭고 일반인들이 막 그냥 비행기 타고 해외 갔다가 몇 년 뒤 선글라스 뒤집어 쓰고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내가 사는 세상하고 비교치가 확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모르는 게 이야기다. 남한 실상을 몰랐을 때는 북한 실상이 어떤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냥 가스라이팅 한 그대로 장군님 계시어서 행복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니잖아요. 내가 저 나라 사람이면 북한 사람 절대로 안 부러울 것 같은데 왜 부럽다 그러지? 그래서 남한에 대한 호기심에 시작했던 것들이 남한에 대한 동경으로 바뀌었고 동경에서 더 넘어서 신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난 저런 세상에 아니면 북한 사회에서 살 이유도 희망도 없다. 가다가 죽는 한이 있다라도 시도라도 해보는 것이 나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러니까 나만이 삘이 꽂혀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 20년 살았으니까 20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들이 정말 북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인기가 있었길 아직도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달콤한 그 멘트들 있잖아요. 근데 천국의 계단, 올인, 뭐 겨울연가 등 그 당시에
남한에서도 못지않게 히트친 드라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걸 뭘 보고 아시냐. 남한에서 히트친 드라마가 북한에서도 히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남한 남자들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모든 영화나 드라마가 기승전 장군님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장군님께 충성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장군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해요. 심지어는 그 사람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벽에 붙어있는 사진 하나 구하겠다고 목숨도 바치는 그런 희한한 그런 걸 또 막 장려해요. 너도 나도. 그러면 이게 바보 멍청이들은 막 이렇게 영웅심이 발동해가지고 나도 불났을 때 죽는 한이 있더니 저 서상아를 구해야지 이 종이 쪼가리 하나 구하겠다고 진짜 어이없이 죽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남한 드라마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더라고요. 중간은 장군을 위해서 바치는데. 근데 여자된 입장에서 그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 나도 저런 남자들이 득실거리는 남한에 가서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잖아요. 남한에 와서 보니까 그냥 드라마에서만 있을 법한 구라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북한의 시각으로 남한 드라마를 보면 이게 절대로 드라마를 안 보여요. 남한의 현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탈북하면 저런 남자를 만날 수 있겠구나. 보세요. 올인이라는 것도 그게 뭐 카지노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나의 모든 걸 바친다 뭐 그런 뜻이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자기 인생을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잖아요. 예? 그냥 천국의 계단.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여인을 위해서 짝사랑하는 그 여인의 행복을 위해 가지고 자기 각막을 기중해 주겠다는 유서를 써놓고 자살해요. 눈 가리고 정수야 행복해야 돼. 와, 북한 여자들 거기서 쓰러졌어요. 저희 친구들하고 울면서 통거 가면서 봤습니다. 남한아 새끼들 멋있구나 그냥 콧물 질질 흘리면서 그냥 드라마에 흠뻑 빠져 들어가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를 보면 탈북 충동을 느끼겠어 안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남한 드라마들이 남한에 와서 보니까 뭐 드라마랑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한 드라마는 나에게는 내 인생을 바꿔준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제가 있을 때는 USB가 아니고 CD로 들어왔어요. 한 편당 하나씩. 그러면 최종 회까지 나와야만 그게 하나의 상품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인 같은 경우는 그게 또 24편이었어요. 그럼 24장을 사야 되는 거예요. 장당 얼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편당 얼마. 그러면 장당 얼마인데 24장을 최종 회까지 하면 조금 더 디스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걸 사서 본 다음에 나는 올인을 갖고 있는데 다른 친구는 천국의 계단이 있다. 그렇게 되면 같이 바꿔보는 거예요. 너 이거 있니? 난 이겠다. 이렇게 바꿔보고 또 다른 거 바꿔보고 이렇게 해서 유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USB가 들어온 거예요. CD가 안 좋은 게 뭐냐면 북한에서 이거 계속 이걸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저기 개폐기가 있어요. 요것들이 단속을 하려고 개폐기를 딱 내려놓고 가요. 그럼 CD를 빼지를 못해요. 그래서 현행 들키고 했었거든요. 안 들키고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해가지고 또 중국에다 주문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만들어서 나왔어요. 전기가 가도 단추만 누르게 되면 CD를 꺼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그거에서 좀 더 발전되기 그 다음에 USB니까 USB는 언제든지 뺄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지금은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애들이. 그리고 또 컴퓨터나 노트북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 확산 속도는 저희 때보다도 어마무시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이 되는 거죠. 2022년도인가 20대 친구가 양강도에서 살던 애가 이만갑에 나와가지고 메이크업 받으면서 얘기했는데 너는 어떤 드라마를 보고 탈북을 결심했냐. 그 아는 만큼 모인다고 내가 드라마를 보고 탈북을 했으니까 결심했으니까 너도 어떤 드라마를 보고 탈북을 결심했을 거 아니야. 20대니까. 그걸 물어봤더니 자기는 드라마를 보고 탈북을 한 게 아니래요. 자기는 방탄 오빠를 보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 가지고 저도 모르고 있는 BTS의 그 포지션을 다 깨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그 열혈 소녀들이 숨어서 그 아미에 가입하지 못했을 뿐 진정한 아미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걸 또 느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총칼로도 문화의 힘은 막을 수 없구나. 그리고 이런 남한의 한류가 결국은 북한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이 한류 이 콘텐츠를 접하는 거를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이제는 특별법까지 만들었잖아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이것도 얼마 전에 그 뉴스에도 나오던데요. 10대 소녀들을 묶여가지고 그래서 이걸 유통한 사람은 총살형까지 처하거든요. 과거에도 가끔 있었어요. 매번 있는 건 아닌데 가끔씩 시범 케이스에 걸려들게 되면 백도 안 통할 때가 있거든요. 재수없이 그렇게 걸릴 때가 있는데 그렇게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건 북한 당국이 이거에 되게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북한 사람들을 정말 선전선동으로 세뇌 교육으로 해서 잘 가스라이팅 시켜놨잖아요. 정말 저는 그 단편적인 신뢰로 탈북에서 딱 넘어왔을 때 조선족이 그러더라고요. 그 브로커 아저씨가
막 우리가 그때 겨울에 왔으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막 새벽 3시에 들어와서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러는데 괜찮소? 일 없어? 마음 놓소? 여기는 안전하오?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김정일이 그 막 이러는 거예요. 혼자서 처먹고 배때기 볼록하게 선하고 이 아가씨들이 얼마나 이게 무서웠겠어. 이 넘어오는 게 자기 딸 같다고. 그렇게 나라 잘 살게 만들었으면 이 아가씨들이 무서운 길을 왜 걸었겠어? 근데 갑자기 제가 모욕감을 느꼈어요. 왜냐면 그 체제가 싫어서 왔지 김정일이 싫어서 온 게 아닌 거예요. 자나깨나 우리 장군님 위대하다 위대하니까 장군님은 정말 위대한 줄 알았던 거예요. 위대한데 그 밑에서 일해먹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랑 나라가 발전 못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탈북을 한 거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잘 가스라이팅이 돼 있었던 거예요. 저도. 내가 피해자고 김정일이 가해자인 줄 몰랐던 거예요. 직접적으로 나를 가해하는 사람은 김정일이 아니었잖아요. 그 지역에 사는 청년동맹 비서가 보의원이 못 살게 그렇지 김정일이 나 잡으러 와서 나를 혼내진 않았단 말이에요. 항상 TV만 켜게 되면 장군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한 장군님. 장군님 원래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보시오. 나를 뭐 욕하겠으면 욕하지 장군님을 욕하지 말라. 우리 어버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장군님이요? 이민들 잔뜩 굶겨 죽이고 그게 무슨 장군님이요? 혼자서 잘 처먹어가지고 배때기 나온 거 봐 하면서 그 조선조군 그냥 자기네 수령이 아니고 막말하는데 그때는 솔직히 좀 기분이 나빴었거든요. 그 정도로 나름 북한에서 내가 깨어있다라고 자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그런 개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세대보다도 지금은 장마당 세대라고 해가지고 부모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사는 세대란 말이죠. 저희 때보다도 충성도가 아예 없잖아요. 제로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북한의 MZ세대들은 잘 세뇌됐던 저마저도 탈북을 결심했으니까. 그럼 지금은 얼마나 그 충동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냥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국경 경비를 완전히 싹 다 막았잖아요. 거기다 돈을 다 투자한 거예요. 막 독일제 무슨 뭐 야시경 카메라 무슨 뭐 물리적인 이런 걸 도치를 다 취해놔가지고 실제로 지금 탈북민 숫자가 확 줄었잖아요. 넘어오기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퍼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전 사회가 마약에 중독된 지 오래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희망이 없잖아요. 북한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요. 스스로 그 희망이 없는 나라라는 걸 이제는 깨닫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저희 때는 드라마를 보고 저런 나라가 있네? 이랬는데 이제는 그 세월이 얼마예요. 이제는 소문이 소문을 돼가지고 바로 오는 말에 설리간다고 드라마나 남한 컨텐츠를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잘 산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장마당에 실제로 남한 밥솥이 대놓고 장마당에 나와서 팔지 못하지만 방문 판매라든지 이렇게 뒷골목에서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가장 부의 상징이 남한 밥솥이에요. 그것만 봐도 남한이 얼마나 발전되고 잘 사는지를 이민들이 이제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회에 대해서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발전은 안 하고 있고 계속 억압만 하고 있으니 북한 사람들에는 북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배가 부르고 하게 되면 뭔가 쾌락도 느끼고 싶고 한데 그게 없잖아요. 우리 남한은 어때요? 먹고 살만하면 해외여행도 가고 공기 한번 쐬고 바닷바람 좀 쐬고 또 뭐 레포츠도 즐기고 또 스포츠도 뭐 골프도 하고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먹은 다음에는 이 에너지를 분출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북한은 뭐가 있어요? 여행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뭐 해외 공기를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댈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마약. 그냥 여자친구 생일 선물로 마약 선물하고 집들이 선물로 마약하고 너도 나도 그냥 같이 그냥 그들만의 은어. 야 코네미 할까? 코로 들이마시니까 연기를. 코네미 하자. 그러니까 코네미 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마다 이제 코네미 했네. 기운이 넘치는 거예요. 왜? 에너지를 내일 쓸 에너지를 지금 다 땡겨다 쓰니까 지금은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운이 딱 없어지는 순간 약발 떨어지게 되면 딱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처지는 게 싫잖아요. 그럼 또 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에 그거까지 쓸 에너지를 끌어다 쓰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약발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것만 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돈 좀 만지고 살던 사람들 다 죽었더라고요. 그거 해가지고. 마약은 그냥 사회를 마비시키고 그 다음에 단명을 시키고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당장의 하루를 위해서 이 순간을 위해 가지고 그 손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생산된 거죠.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북한산이에요. 필로폰. 마약이 두 가지 종류죠. 아편이 있고 북한에서.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삥두라고 표현해요. 얼음 알갱이, 우박 알갱이처럼 생겼거든요. 그걸 움박지에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 연기가 나요. 그 연기를 마시는 거예요. 아편은 먹게 되면 이렇게 나른해지면서 기분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삥두는 지금 막 기운이 없고 이런데 뭐 한 일주일분의 기운을 한꺼번에 끌어다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게 되면 각성이 돼가지고 눈에도 힘이 가고 그래서 도박장에서 많이 쓰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졸리지 않고 딱 정신이 집중되니까.
근데 이 약발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그냥 해롱해롱 해가지고 기운을 못 주니까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후배가 남자친구랑 같이 했대요. 그런데 북한 당국에서 이걸 심각성을 인지하고 김정은이 한테 폭풍 군단을 내려보냈대요. 전 지역에. 그래서 가차없이 그 사람들의 막강한 권한을 준 거예요. 반항하게 돼 그 자리에 총살해도 된다. 라고 해가지고 뿌리를 빼겠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풍 군단에 의해가지고 한 놈만 걸게 되면 줄레줄레 걸잖아요. 그냥 족치고 때리고 하게 되면 다 불 거 아니에요. 같이 한 놈 불어 하다 보니까 걔가 남자친구랑 했는데 이 남자친구가 이 의리도 없는 놈이 지 여자친구까지 다 불어버린 거예요. 이 비겁한 놈이.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도 같이 동달아서 3년형을 받고 교도소를 갔다 온 거예요. 그때 그냥 싸다바 다 갔어요. 그 근처까지 갔던 애들은. 그래서 3년을 겨우 그냥 정말 지옥까지 갔다 온 거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서 딱 봤더니 친구들이 야 석방 축하한다면서 그동안 이거 못해서 힘들었자고. 그 마약 때문에 3년형을 받고 간 애한데 인간이라게 되면 또 그 마약을 들이대는 게 그 인간이냐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때 그걸 느꼈대요. 너는 인간이냐. 나 이것 때문에 죽을 뻔했다. 교도소 가서. 죽는 줄 알았어. 시체들도 많이 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뒷밀 수 있냐. 근데 그 사회에서는 그 유혹에서 물리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찌 하다 보면 다들 하니까. 그러면 간접 후배일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같이 하다 보게 되면.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있으면 이 마약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 친구는 탈북을 했어요. 그게 지금 밀양에서 잘 살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 삥두가 나오기 시작하기 함흥하고 평성제약공장에서 나왔어요. 왜냐면 달러를 벌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양기비로 이렇게 했는데 그 유엔에서 그 되게 경제 봉쇄가 들어간 거 너네 이런 거를 해가지고 국제사회가 막 난리치니까 이게 위성 촬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확 줄이고 그러면 안 보이는 데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보니까 이 필로폰인 거예요. 그래서 제약 공장들에서 그게 화학적인 이런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얼음 알갱이 같은 걸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아 이거 파니까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1g에 막 얼마 막 달러로 이렇게 취급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똑같이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자체로 생산해가지고 파니까 그 확산은 어마무시하게 전국적으로 다 퍼진 거예요. 시작은 정부가 했어요. 아편도 정부가 했고요. 근데 그걸 통해 가서 달러를 벌겠다 했는데 남잡이 제잡이 된 거죠. 북한이 그렇게 심각하게 빠져들었고 간부면 뭐면 다 그걸 하니까. 그리고 때릴 때도 이 새끼들이 이렇게 지도할 때 사람 때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맞게 되면 완전 죄수들이 죽는 거예요. 이게 힘이 넘치나니까 이 새끼가 신나게 그냥 막 이게 몸이 기운이 넘치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 저희 엄마나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탈북민들이 다 놀랐을 것 같아요. 계란이 계속 걸핏하면 자꾸 정치인이라 뭐 이런데 뭐 연예인들한테 막 던지잖아 그 비싼 거를. 계란은 진짜 귀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먹는 알곡도 없는 나라에서 이 닭새끼들도 풀 안 먹잖아요. 닭들이 알곡을 먹잖아요. 사람 먹는 것도 없는데 닭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닭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닭 키우는 집들에서 그냥 부업으로 닭을 키워서 계란 내어서 팔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닭고기는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거의 먹을 놈들은 못 냈던 것 같아요. 일반 평민들은. 그래서 우리 한국에 60년대 뭐 70년대 도시락 쌀 때 계란 하나를 도시락 안에 있으면 되게 잘 싸운 거잖아요. 북한이 아직도 그래요. 근데 이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계란 귀한 거는 여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란 여기 남한에서는 이 비싼 이 귀한 계란을 왜 이렇게 천대받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는 치킨을 원 없이 비싸지 않으니까 길거리에서도 막 이렇게 그 바베큐 같은 거 해가지고 파는 거 뭐 5,000원, 10,000원이면 충분히 배 터지게 먹잖아요. 그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닭을 원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게. 그래서 한국에는 천대받지만 예, 북한은 귀하디 귀한 먹거리 중에 계란이 첫 번째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귤이 있잖아요. 귤 또한 몸값 비싸요. 근데 그 비싼 귤을 저는 겨울에 보니까 이렇게 아저씨들이 트럭에다가 가득 넣고 이렇게 이만한 봉다리, 시꺼먼 봉다리 이만한 거에 한 4, 5kg 정도 되는 거 막 5,000원이요, 떨이요 하면서 가져가라고 하는데, 야, 나 그거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먹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내 탈북하길 정말 잘했다. 왜냐면 북한은 이 난방 과일이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또 추운 지역이고. 그래서 이게 결혼식이나 정말 이렇게 잔치 좀 있는 집들에서 결혼식 할 때 결혼식상에 그 과일을 올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 축가로도 불러주고 그런데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고했다고 하면서 딸랑 하나를 줘요. 귤 하나를. 아니, 그 줄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 개 상에다 이만큼 쌓아놓게 되면 거기서 하나를 딱 줘요.
그럼 또 근데 귤이 고마운 게 하나를 이렇게 쪼개보게 되면 안에 또 여러 조각이 있어서 집에 와서 또 가족들하고 나눠 먹을 수 있단 말이야, 한 쪼가리를. 근데 그 처음 경험해본 그 말캉한 맛과 향긋한 맛과 너무나도 그냥 그 황홀했던 예,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남한에 와서 이 떠리로 파는 귤을 한가득 사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원 없이 먹는데 북한에 있을 때 그 하나를 가지고 가족들끼리 나눠 먹던 그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야, 이 귤을 북한에 보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그 함경북도, 양강도 이쪽에서 왔단 말이에요. 동해바다 쪽에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명태가 되게 잘 잡혔어요. 그래서 명태 집집마다 다 걸어놓고 막 이러는데 어느 순간에 명태가 씨가 마르더라고요. 진짜 이 명태 음식은 귀족 음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 동해 지역에서는 깍두기를 담그거나 김장김치를 담글 때 꼭 명태를 넣어요. 동해 지역에서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김치에 명태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대가리 하나 딱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이 집은 돈 좀 썼네. 김장에 돈을 좀 썼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한 귀족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명태가 비싸니까 명태 알도 당연히 명란젓은 그냥 그림의 떡인 거예요. 장마당에 나와 팔긴 해요. 근데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남한에 왔더니 가장 서민들이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명태더라고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명태가 싸니까 명란젓도 그냥 그다음에 코다리. 와,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대다수의 탈북민들이 남한에 와서 음식이 좀 입에 안 맞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동태탕, 명태탕, 코다리 음식 이런 거를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탈북하자마자 많이 먹는 게. 처음에 왔을 때는 솔직히 대한민국은 먹을 것이 천지백관이잖아요.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고 푸짐해요. 대다수의 탈북민들이 먹을 거는 눈에 넘치지만 먹는 순간 단맛이 익숙지 않은 탈북민들에게는 이 단맛이 들어간 음식이 토가 나오거든요. 나 매콤한 거 먹고 싶다 그랬더니 그 낙지볶음집을 데려가 주더라고. 얼마나 매워 보입니까? 빨개가지고 와 맵겠다. 근데 매운맛이 느껴지기 전에 단맛이 먼저 느껴지더라고요. 희한하게. 단맛이 제일 먼저 느껴져요. 맵기도 한데 매운맛은 늦게 오고요. 단맛이 먼저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 못 먹겠다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사무치도록 저희 엄마의 음식이 그리웠어요. 배는 고픈데 먹을 게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똑같은 걸 먹을 수 없잖아요. 동태탕만 계속 먹을 수 없잖아요. 동태탕 먹으면 그 주변의 반찬들, 김치들도 다 달고 된장찌개도 달고 다 살아요. 해외여행 나가게 되면 한식이 막 땡기고 김치가 막 땡기고 그런 막 사무치도록 그 우리 한식이 땡기잖아요. 외국 음식만 며칠 먹다 보게 되면 남한에 와서 보니까 남한 음식이 저한테 외국 음식인 거예요. 사무치게 내 엄마 해줬던 북한식 음식이 우리 김치, 고추장이 생각나듯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 달아요, 다 달아요. 그러니까 막 모든 게 다니까 너무 눈물이 나도록 엄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중에 오셨잖아요. 거의 10년 떨어져 살다가 엄마가 와가지고 그래도 이제는 남한 음식 먹을 만하지만 그래도 엄마표 음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내 기억 속에 있는 내 잊지 못할 내 맛있게 먹었던 그래서 엄마 나 이거 해줘 해서 같이 오랜만에 딸 만났겠다. 같이 장을 한가득 봐가지고 엄마가 그냥 찌지고 볶고 해가지고 딱 한 상 차려주셨어요. 한 숟갈 딱 뜨는데 와 겁나 맛없더라고요. 여놈의 주댕이가 자본주의 입맛으로 나도 모르게 변질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간은 참 그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그 사본주의 달콤한 맛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그 사회주의 씁쓸하고 슴슴한 맛에 내가 이제는 힘들어서 북한에 가도 음식이 입 맞아서 내가 고생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북한은 설탕이라 안 하고 사탕가루라고 하거든요. 워낙에 비싸고 귀에서 명절 공급을 어쩌다 그 공급을 한 500g 받게 되면 귀하게 모시고 더울 때 사탕가루 물 타서 먹지 음식에다 단맛을 넣는다는 거 우리는 상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단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게 되면 한 1, 2년 정도는 탈북민들이 단맛이 입에 안 맞아가지고 되게 고생을 하다가 3년차 접어들면서부터는 먹더라고요. 그나마 먹을 수 있었던 게 황홀한 맛이 있었어요. 후라이드 치킨. 단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념은 못 먹겠어요. 양념은 달아요. 매운맛보다는. 근데 후라이드 치킨은 신세계였어요. 평양에서 최근에 온 애들은 평양에도 치킨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닭튀기라고 판다는데 지방에는 그런 없거든요. 닭이 귀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닭을 전통 방식으로 우리 닭 백숙처럼 닭곰이라고 해서 단지 안에다가 해가지고 아버지 몸보신으로 1년에 한 번씩 구경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린 못 먹어요. 발떡도 못 먹어요. 아버지 몸보신으로만. 엄마 모르게 그냥 훔쳐먹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닭을
기름에다 빠뜨려 먹더라고요. 근데 이 신세계인 거예요. 이 기름에 튀겨진 그 닭고기의 그 부드러운 맛과 기름에 같이 이렇게 그 튀김 옷에 묻혀가지고 바삭함과, 와, 신세계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자주 사 먹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살이 찌고 있다라는. 그래서 남한에서는 어쨌든 또 삐쩍 말라야 마음에 드는 옷도 입을 수 있고 또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제일 남한에 와서 힘들었던 게 다이어트가, 계속 굶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크게 굶고 살지 않았는데 남한에 와서 제가 이렇게 배고픈 고생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먹을 게 많으니까 내가 참아야 되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북한은 먹을 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고통이 가진 않는데, 그리고 또 거기는 좀 통통한 사람들이 부의 상징이고 해서 그렇게 내가 막 살 빼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살 빼야 되고, 이쁜 옷도 딱 날씬한 사람들한테만 맞춰져 있는 게 짜증이 나겠어요. 그 맛있는 프라이드 치킨도 끊고 저녁은 굶고 막 이렇게 악착같이 살 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가 야동 수준이 아니라 한국 야동이 들어와요. 처음에는 막 드라마에 맛들이다 보니까 뭐든지 그냥 재밌을 줄 알고 이렇게 딱 이렇게 켰는데 야동이 들어와요. 근데 저도 야동인 줄 몰랐어요. 그냥 그냥 드라마다 해서 갖고 왔는데 친구랑 봤으면 좀 덜 민망했을 텐데 엄마랑 같이 본 거였는데 첫 장면이 보통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야 뭐 어쩌고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막, 그래서 처음엔 배 아픈가 병원 가는 씬부터 나오려고 그러나 애기 낳나 이랬는데 딱 그 화면이 쫙 내려가면서 그게 아닌 엄청나게 야식거리한 짓거리가 그대로 나오는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내가 민망해하고 내가 창피하면 엄마가 더 창피할까봐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데, 야, 이 민망한데 또 끄고 싶진 않더라고요. 예. 근데 그냥 끝까지 다 그러다가 말더라고요. 아무 대사가 없고 내용이 없고. 그래서 야동을 접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한국에 온 다음에 엄마 통해서 들었는데, 북한에서는 이 야동을, 북한에는 잘 못 먹잖아요. 평소에 잘 먹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가장 큰 고민이 이게 발기부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게 발기부전 앓는 분들한테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거의 치료제 목적으로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일부러 야동 암암리 이렇게 팔고 사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 그 발기부전이면 의학적으로도 뭐 이렇게 치료받고 하는데 여기는 많이 비뇨기과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좀 그런 게 좀 어떻게 대놓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아내분들이 남편을 돕고자 예, 그런 용도로 일반 드라마에 비해서 좀 비싸게 팔고 사고가 된다고 엄마를 통해서 들었어요.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다양한 물건들이 들어갔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 개성공단 통해서 알려진 게 초코파이거든요. 근데 그 초코파이가 예전에 개성공단 전에 북한에 들어가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찬밥 신세였거든요. 왜냐면 전방지역에 옛날에는 우리 서로 북한에서 삐라 날리고 대한민국 국군들이 삐라 날리고 할 때 초코파이를 많이 보냈대요. 근데 그때는 북한 사람들이 잘 세뇌되어 있었고 또 북한이 선전선동 그대로 먹힌 거예요. 이 새끼들이 여기다 방사선 물질을 묻혀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내니까 이걸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너네 그러면 그 순간 온몸에 그냥 벌레 투성이가 돼가지고 고통스럽게 죽는다라고 해서 안 먹었대요. 그래서 정말 그럴까 하고 몰래 이렇게 탁 찢었는데 정말 그 군인 출신 분들이 말하는데 이걸 보는 순간 화가 났대요. 쌍놈의 새끼들이 한민족한테도 어떻게 이렇게 썩은 음식을 시커멓잖아요. 초콜릿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모르는 북한 사람들한테는 이 시커먼 걸 보니까 이거 곰팡이 낀 거를 보냈구나 하고 이렇게 쌍놈의 새끼들 딱 던져버렸대요. 근데 그 다음날 봤는데 절반도 안 되게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개미들이 그냥 새카맣게 붙어가지고 다 날아가가지고 지금 쫄아들었는데 놀란 게 이 개미들이 독성이 있는 음식들은 절대로 안 간대요. 독이 없나 보지? 하고 하얀 게 딱 보여가지고 손 딱 집어가지고 먹어봤는데 그 달콤한 아주 황홀한 말랑말랑하고 그 달콤함에 넋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걸 몰래 이씨 배도 고픈데 먹다 죽은 기준 때깔도 곱다는데 씨까지 뭐 개미도 먹으니까 나도 한번 먹고 죽어보지 마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적재물 이렇게 날라올 때마다 계속 따로 감춰가지고 먹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감사가 붙었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삐쩍 말라있는데 얘만 점점 살이 찌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때 접했던 사람들이 뭐 몇 명 있고 다 잡혀갔겠죠. 그 접했던, 이 달콤함을 이전 맛봤으니까 얘는 이전 여기에 놔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삐랍 보내고 이런 걸 또 이렇게 중단했잖아요. 그래서 안 하다가 개성공단이 시작되면서 간식용으로 너네가 잘 먹어야 일을 많이 시킬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그냥 간식으로 공짜로 줬는데 그 초코파이 하나에 장마당에서 쌀 1kg라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전 인민이 또 그게 장마당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막 해서 팔았을 거 아니에요. 북한 당국에서는 되게 불안할 거 아니에요. 초코파이 하나만으로 이 초코파이 달콤함에 온 인민들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초코파이 공급을 중단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나왔어요. 예, 공식적으로 중단 요청해라. 얼마나 그 찌질하고 열등의식에 쩔어서 지네 인민들한테 공짜로 주는 건데 뭐 달콤하게 빠지면 어때? 지네 못 주는 거 남한에서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그때 어느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 사람들한테 지금 초코파이보다 더 필요한 거는 와이파이가 아닐까. 더 무서운 거죠. 북한은 초코파이보다도. 와이파이는 경기 일으킬 거예요. 그 다음에 국경 통해가지고 또 이렇게 유통이 되는 게 믹스커피, 맥심, 그 막대기 있잖아요. 그게 간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뇌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달잖아요. 그것도 달콤하잖아요. 저희 엄마가 오셔가지고 아기가 어리다 보니까 4살 5살이니까 집에서 평소에는 계속 그 동료랑 나오고 이렇게 그 어린이 채널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우유 좋아 우유 좋아 하면 그 노래가 있어요. 동료가. 근데 그 새까만 커피 나오 하면서 막 이런 율동하며 하는 게 있어요. 엄마가 막 방 닦다가 야 커피 먹으면 안 되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커피 왜? 그러니까 아니 애들은 커피 먹으면 안 되네. 저기 커피 먹지 말라잖아. 그랬더니 엄마 애들한테는 절대 먹이면 안 되지. 카페인이 가득한데 엄마야 큰일 났구나 야 그러는 거죠. 왜? 그러니까 야 우리 엄마가 친하게 지내는 집에 있는 딸이 6살인가 7살밖에 안 됐는데 걔가 커피를 사탕 먹듯이 타서 먹는다는 거예요. 커피 먹어야지 해가지고 야 그것도 한 막대기만 먹는 줄 아니? 하루에 4-5 막대기를 먹어? 그러는 거예요. 달달하니까 커피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고 그냥 이거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 먹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남한 거라고 하게 대한민국 제품은 몸에도 건강에도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저 북한하고 통화가 되게 되면 걔네 아빠한테도 커피를 절대 먹이지 말라고 그걸 좀 전달해 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만큼 뇌물 받으면 항상 커피인데 그러니까 북한의 간부들이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 커피의 달콤함에 사로잡혀 있죠. 능력과시용으로 커피 한잔 할래요? 그다음에 딱 맥심 그 자리에서 딱 꺼내서 해봐요. 그러게 되면 그러면 같은 간부끼리도 넌 능력 좋구나. 그걸 추앙하지. 똑같은 간부인데 난 없는데 개털인데 너는 이걸 또 어디서 뇌물 받았구나. 능력인 거예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그냥 나만의 없는 것 빼고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 중국이라는 그 넓은 그 국경을 통해 가지고 밀수록 과거에는 그걸 상상도 못했겠죠. 나라에서 배급 안 주고 하니까 그냥 배만 채우면 됐었는데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배가 차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걸 먹고 싶고 또 돈을 벌게 되면 또 이거보다 더 좋은 삶을 향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북한도 장마당을 통해 가지고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그냥 배가 부른 걸 먹는 게 아니거든요.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고 또 맛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남한 제품이 너무나도 발전된 가공식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돈만 주게 되면 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카레도 이제는 카레는 어떻게 이거가 더 맛있고 풀무는 어떻게 맛있고 이런 것까지 선별할 만큼 그다음에 카레를 너무 귀하고 비싸니까 우리는 카레를 범벅이 돼서 이렇게 막 죽처럼 해서 먹잖아요. 김치 볶을 때도 카레 한 숟갈 넣어가지고 먹어도 그 카레 향이 남한 거는 다 좋다. 카레 향이 좋다 막 이래서 그런 남한의 음식 이 다양한 그 조미료들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의 입들이 고급이 돼버린 거예요. 남한 음식들에. 러시아 그 파병된 군인들 혹시 얼굴 보셨어요? 삐쩍 마른 데다가 기름기 하나 없잖아요. 그 기름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먹는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단백질과 지방과 다양하게 섭취함으로 인해서 고영양 상태일 때 그것이 어디로 분출이 돼요? 개기름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북한은 개기름이 곧 부의 상징이에요. 잘 먹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김정은 보세요. 김정은만 그래요? 이전 딸 주에도 개기름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기름져 보이고 살쪄 보이려고 오히려 그런단 말이에요. 살찌는 꿀꿀이 약도 먹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언제부터인가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결국은 영웅이고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추앙하니까 다들 어디서 내가 못 사는 걸 티 안 내려고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잘 살아 보이려 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그렇잖아요. 우리 남한에서는 정말 그 축복받은 사람이기도 하죠.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 근데 북한에서는 오히려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뭐 못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꿀꿀이 약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계속 땡기고. 그러니까 어쨌든 자꾸 땡기죠. 땡기고 그다음에 계속 졸린대요. 그럼 먹고 자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아는 분도 그 집은 어렵게 안 사는 분인데 체질적으로 말라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살쪘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부은 것 같다? 예, 그런 느낌만으로도 본인은 되게 만족해하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 약을 끊는 순간 2배로 줄어요. 요요 현상이 와요. 그래서 한동안 그 약이 인기 있다가 그 약을 언제까지 계속 먹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유행이 지난 것 같더라고요. 그 약이. 그 정도로 내의 능력을 얼굴에 개기름에 비하고 기름 좀 쪄 보이려고 막 그러는데 남한에 왔더니 놀란 게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자꾸 기름 난다고 파란 종이 같은 걸로 기름을 딱딱 닦아내더라고요. 북한에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잘 못 먹으니까. 그래서 또 남한에 와서 일반 그 평민들이 먹는 뭐 내가 마음만 먹으면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먹잖아요. 근데 북한은 1년에 한 번이나 먹을까요? 예. 물론 돈 있는 사람은 이제는 장마당에 나가서 먹지만 과거에 배급세대 때는 1년에 한 번 나라에서 줘야만이 먹은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상 뭐 밥 차려놓고 기본적인 뭐 밑반찬 넣고 먹는 게 북한의 주황당 간부들이 먹는 수준으로 먹는 거니까 돼지고기 볶음 뭐 그다음에 주물럭 이런 것들 집에서 어머니께서 가끔 해주시잖아요. 주황당 간부들이나 그렇게 일상적으로 먹는 거지. 이건 특별한 날만 먹는 건데 북한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기름을 갖고 있는 게 사람들 피부들이 좋아요. 남한에 동상들도 꽤 많이 왔거든요. 우리 반에서만 14명이 왔어요. 근데 그 14명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왔어요. 20년 전에 왔고 가장 마지막에 온 친구가 6년 전에 왔거든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 정확하게 15년 차이 나요. 같이 얘기하고 다니게 되면 그 친구가 이모인 줄 알아요. 대한민국의 공기를 마시면서 대한민국의 물을 마시면서 대한민국의 좋은 화장품으로 좀이라도 더 어릴 때 이 피부를 보호하니까 저는 그 친구들보다 먼저 온 것만큼 나이를 보른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이 대한민국은 정말 사람만 기름진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기름져서 땅도 기름지더라고요. 여기는 종자들도 좋아서 그런지 고추도 나무만큼 크더라고요. 북한은 그냥 요만해요. 그래서 고추 딸 때도 그냥 엎드려서 따고 하거든요. 여기는 완전히 나무더라고요. 엄마가 직접 북한에서도 농사 지어봤고 여기 와서도 농사 지어보니까 여긴 땅이 장난 아니다. 북한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 생각했대요. 그래서 여기는 필수로 풀이 못 나게 그 까만 무슨 부지포 같은 거 씌우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엄마가 그랬대요. 여기 사람들 정말 게으르다. 그 김 몇 번 매는 게 싫다고 이거 뒤집어 씌우나 했는데 그거 없이 했다고 막 홍구멍이 났대요. 북한 땅하고 다르구나. 여긴 비료도 좋고 이런 것들이 거름들이 좋잖아요. 북한은 그냥 인분 아니면 없으니까 사람만 기름진 게 아니라 땅도 기름지구나. 여기서는 뭐 반찬 볶을 때도 기름 후악 쏟아가지고 하잖아요. 거기는 기름을 발라요. 기름 냄새만 살짝 나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는 기름도 얼마나 종류가 다양해요. 나는 기름은 그냥 콩에서만 짜는 줄 알았는데 해바라기 기름도 있고 무슨 버터씨유도 있고 뭐 올리브유도 있고 올리브유는 나는 뭔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남한이니까 기름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 기름이 상대적으로 안 비싸잖아요. 근데 북한은 식용유가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 북한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음식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는 거는 그 사치인 거예요. 먹을 쌀이었는데 기름 한 병 사려게 되면 쌀 한 10kg를 사야 될 돈일걸요. 그래서 기름은 먹고 싶은데 기름 살 수 없고 그래서 장마당에 나가서 어떤 분이 그랬을 때 장마당에서 한참 기름병을 쳐다봤대요. 살 수는 없고 내가 저 기름을 다 먹는다라고 해서 쳐다보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식용유가 되게 귀해요. 기름 질 수가 없어요 얼굴에. 북한에서 배워오기를 남조선은 자본주의 사회고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 리기주의 사상이 꽉 물들어준 그래서 상위 0.1%만 잘 사는 나라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 누가 아파도 쳐다도 안 보고 병원에선 이 사람을 먼저 살려야 되는데 돈 안 주게 되면 사람 죽거나 말거나 병원에서 내쫓는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사파까지 나와요. 내 눈을 사주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픈 엄마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다고 병원에 쫓겨났다고 그래서 내 눈을 팔아서라도 엄마를 살리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정말 저희 사람들이 정말 이기심 가득하고 남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자본주의 사회에 또 들어와서 살아보니까 정말 치열하게 경쟁 사회고 경쟁하자면 내가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런 사회에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자원봉사자? 스스로 나서서 어려운 누군가를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인가? 근데 아니더라고요. 왜 세상에 할 일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남의 어려움을
내 아픔이라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나의 이 작은 도움이 저 사람한테는 크게 되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정말 가장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북한이 더 이기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때 그 고난의 행군 때문에 사람이 굶어 죽어나갈 때 어느 집에서 부모가 그 집을 뭐 일 때문에 딱 갔는데 온 집안이 굶어서 누워있으니까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너무 그 애들이 안 됐어가지고 자기네가 이렇게 묵은 밥을 남긴 밥을 밥 먹으라고 우리 집에 밥이 좀 있다고 해서 며칠 동안 굶었던 사람들이 밥을 먹은 거예요. 밥을 먹고 정신 차려보니까 우린 나라에서 주지 않아서 못 먹었는데 저 집도 안 줬는데 어떻게 저렇게 쌀밥을 먹고 남아 돌아가는 밥을 우리한테 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정 때문에 동정심에 의해서 자기 밥을 내가 남겼다가 저녁에 먹어도 되는데 내 거를 남겨주고 양보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양보받아서 이 사람 먹었으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갑자기 열이 받아진 거예요. 배부르고 나니까 배가 아파진 거죠.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주지 않는 데서 쌀밥 먹는 거는 어쨌든 나라에 하지 말란 불법을 했기 때문에 쌀밥을 먹었을 것 아니에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있나요? 털다 결국 그 사람이 결국 아버지가 뭐 이렇게 이런 밀수하고 이런 것들이 걸려가지고 결국 총살형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이 있고 나서부터는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한 거죠. 동정이 함정이다. 그리고 보통 그 아파트고 먹은 북한에서는 좀 그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돼지라도 키워서 부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돼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음식물, 이렇게 쓰레기, 이렇게 쌀뜨물, 쌀 씻은 물도 여기다 담아달라 내가 받아가겠다. 그래서 다양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담아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씩 와서 퍼가요. 가져가요. 음식물 쓰레기를 북한은 그냥 뚜물이라 그러거든요. 통틀어서 뚜물이 그 집 비밀이다. 뚜물 보면 어떤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지 알잖아요. 생선 떼가리 가시면 생선 먹네. 쌀 조각 있으면 아 쌀밥 먹었네. 그래서 조금 있는 집들에서는 그걸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숨기기 위해서 이 얼마나 안 좋은 악순환이에요. 근데 서로 이렇게 물고 뜯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회보다 남한은 훨씬 더 자본주의니까 더 심하게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더라고요. 오히려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그다음에 내 이름 하나도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막 1,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이웃들한테 위해서 쓰라고 이렇게 기부를 하는 이 기부자들. 와, 북한에는 한 놈도 없는데 남한은 막 엄청 이게 연말되게 되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좀 충격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이 남한 사회야말로 정말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산악회 같은 경우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북한은 어려서부터 계속 학교 하목 동원이라는 게 있어요. 불화, 나무목, 땔감.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남자애들은 독일로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다 가지 쳐놓으면 여자들이 그걸 또 다 날라서 이렇게 해서 학교 그 창고에다 놔두면 글쎄 난로가 있거든요. 이렇게 난방을 한단 말이에요. 산이라고 해야 되면 정말 저희는 지긋지긋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 컴퓨터를 놔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돈을 내란 말 못하니까 가서 도토리를 주워서 도토리를 수매해서 그거를 버는 돈으로 컴퓨터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토리 줄로 한동안 또 한 달 동안 계속 학교에 산에 끌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이라면 되게 지긋지긋하거든요. 근데 우리 남한에 왔는데 놀랐어요. 놀러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왜 산을 가요? 그래서 난 산에 가서 무슨 도토리라도 줄러나 산나물 뜯으러 가나 했는데 올라갔다 내려온대요. 왜 올라갔다 내려와? 힐링이 된대요. 근데 난 아직 20년을 살면서 이거 하나는 적응을 못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산에 올라가서 난 힐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멀찌감치 산에 그냥 알록달록한 걸 봐도 나는 힐링이 되는데 굳이 산 꼭대기까지 힘들게 올라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산악회 올라가려면 또 그 이 장비들 옷들이 또 더럽게 비싸잖아요. 그걸 비싼 걸 입고 그것도 가까운 산이 아니라 또 버스를 대여해가지고 저기 멀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나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남한의 도심 속에서 살던 사람들은 산에 가서 그 공기 마시고 이런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고. 근데 저는 평생 할 거를 북한에서 다 해서 그게 싫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은 선거를 해요. 왜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이 민주주의 방식대로 우리는 당당히 선거를 통해서 대의원을 선출한다. 이렇게. 그래서 선거 때 학생들이 되게 계속 유세를 하거든요. 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남한에 왔더니 선거하는데 후보자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여러분 나를 뽑아주십시오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아니에요. 학생들이 유세를 해요. 매달 며칠은 최고위원회 대의원 선거의 날이다. 모두 다 선거해라. 그다음에 선거해라 하면서 그걸 당연하게 학생들이 해왔고 길거리 유세, 선거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남한에 와서 보니까 아 이게 진짜 투표구나. 이게 진짜 선거구나 알았어요. 북한의 선거는 가짜구나. 왜냐면 남한에 왔을 때 하나원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
총무를 뽑아요. 반장을 뽑고 뭐 이런 걸 하는데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이 후보자 여러 명이 있고 거기서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그래서 가장 다수결로 얻은 사람이 뭐 반장이 된다는 거예요. 투표를 이렇게 해요? 그냥 누가 나는 이 사람을 지명합니다 하게 되면 반대할 사람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 손 드세요 하게 되면 학교 반장 선거도 우린 그렇게 했거든요. 선생님이 그냥 이미 찍어놨어요. 그냥 형식만 선거 투표의 방식을 빈 거예요. 이 사람은 반장으로 뽑겠습니다. 찬성하던 분 손 드세요. 선생님이 찍었는데 내가 반대하게 되면 난 선생님한테 개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남한처럼 1년에 한 번씩 담임이 바뀌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그냥 졸업할 때까지 쭉 가요. 선생님한테 밑볼 필요 없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의원 선거도 똑같아요. 후보자들이 한 명이에요. 단일 후보. 이게 무슨 투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보자가 누군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투표장 가서야 사진 쪼가리 봐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네? 뭐 하던 사람인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참여했다. 당에서 주관하는 대로 내가 여기에 그냥 찬성 투표했다. 옛날에는 반대 투표함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반대 투표함이 없어졌어요. 그냥 찬성 투표함만 있어요. 거기 그냥 투표증만 딱 넣으면 돼요. 그게 무슨 투표고요?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집계가 우리 남한은 막 밤늦게 돼야 나오잖아요. 여러 명 걸 이렇게 골라서 하니까 북한은 집계가 빨라요. 참여한 인원만큼이 그게 다 찬성 투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9시 뉴스에 바로 나와요. 매달 며칠 현재 이 시각 99.99%로 찬성 투표하였다. 이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다. 이렇게 발표한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 어디 있어요? 없지. 투표 안 하게 되면 총살인데 우리 남한은 막 40%대 50%대 개우 넘기잖아요. 총살 안 하니까.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하기 싫어도 해야지 내가 사니까. 그런 거예요. 투표하는 날에 또 옷을 또 예쁘게 집에서 가장 이쁘고 가장 정장틱하고 화려하게 입고 나와야 되고 한복 입고 나와요. 그 투표하고 나서는 이게 명절이라고 우리 노동당에서 주관하는 이 선거에 참여하는 이 영광을 이렇게 어디에다가 표현할 방법이 없으면 그 기쁘다. 기쁘긴 개뿔 기뻐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그 투표 한 장 넣고 내가 그 총살 안 당하려고. 그 춤춰요 거기서 음악 틀어놓고. 춤 안 추게 되면 기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춤추는 신용하고 나와야 돼요. 어이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 탈북민 온 가족이 그 탈북한 집에서 근데 투표를 하니까 북한처럼 생각하고 한복을 차려입고 양복을 차려입고 나갔는데 같은 동네 아줌마가 그 슬리퍼 신고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들고 나면서 어디 결혼식 하시나 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선거가요. 예?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 같이 떨쳐입고 갔는데 막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자기네처럼 옷을 되게 화려하게 입은 사람들이었고 막 사람들 다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막 진짜 왜 그러지 했는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아줌마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바로 그 길로 투표하러 왔더라는 거예요. 어머 저 선거하러 간다 여기였구나. 자기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투표는 이런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충격이었던 거는 제가 남한에 왔을 때 제일 처음 했던 게 대통령 선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벽에 이렇게 대자보를 붙이잖아요. 사람 사진 이렇게 쫙 해서 한 12명인가 되더라고요. 후보자가. 제가 그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북한 갔다 왔으면 이거 다 총살 아니에요? 그잖아요. 최고 존엄에 반기를 드는 거잖아요. 도전하는 거잖아요. 북한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단일 후보고. 장군님은 당연히 그냥 3대로 그냥 해먹잖아요. 예, 그래서 야 진짜 자유민주주의 좋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당당하게 당선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북한의 당간분들은 당당하게 해먹으려고 간부가 되는데 대한민국의 당간분들은 당당하게 당선되신 분들이구나. 그래서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밖에 없구나. 왜? 경쟁자들이 많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또 끌어내리잖아요. 딴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내가 그냥 영원히 한번 잡게 되면 윗놈들한테 그냥 아부만 하게 되면 계속 그 직급 유지하고 나는 그냥 그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삥 뜯고 이렇게 사니까 북한 사람들이 살면 더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언젠가는 북한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방식대로 선거가 되는 날 북한 주민들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방송에 나오잖아요. 99.99%라는 건 100%라는 거예요. 100% 찬성 투표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탈북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게 되면 그 탈북한 사람들 그때만큼은 보위원들 담당 경찰들이 연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담당 관할 지역에 행불자가 났다는 건 행불자는 결국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걸로 되게 되면 100% 찬성 투표율이 못 나오잖아요. 이럴 때 보통 뇌물을 주고 주민등록과랑 짜고 행불자를 사망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나는 연대 책임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나는 오히려
일을 잘한 사람이 되죠. 감시를 아주 잘해가지고 내 지역에는 행방불명자가 탈북자가 단 한 사람도 없고 그냥 사망자만 많은 거예요. 사망자가 많은 건 담당 경찰관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탈북하고 나서 선거철 그때 이렇게 돈 살짝 대밀고 저희 엄마가 저를 죽여버렸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전 새로 태어나서 전 제 나이가 여러분 20살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20년을 살아가면서 항상 그 처음에 왔던 그 20대 때나 40대가 된 지금이나 20년간 삶에서 변함이 없는 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목숨 걸 가치가 있는 나라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다음 생에 북한의 단감 부냐 대한민국의 길고양이냐, 저는 차라리 대한민국의 길고양이를 택할 것 같아요. 단간부들은 당당하게 해먹다 어느 순간 또 민놈들한테 마음에 안 들게 되면 바로 총살당하고 고사포로 쏴서 죽이고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와서 보니까 길고양이들도 주인 없는데도 불구하고 몸매들은 하나같이 김정은 몸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짐승들도 나라를 잘 만나야 되고 체제를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살아가면서 특히 탈북하길 잘했구나.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을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낳았다는 거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준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먹을 것이 풍족한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복의 기업으로인지 이놈의 새끼들 밥을 잘 안 먹을 때마다 가끔은 북한에 보내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이 좋은 세상에서 먹을 걱정 안 하고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북한의 엄마들도 나 같은 대한민국의 엄마들처럼 걱정 없이 내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만 먹일까를 고민하는 행복한 엄마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다 함께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 갖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다 함께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앞에 놓여진 과제,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통일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북한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상대적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